3대에 걸쳐서 공든 핵을 쌓아왔죠. 김일성은 비밀리에 핵기술을 들여오고 그리고 김정일은 비핵화 하는 척하면서 핵실험했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우린 핵 보유국이다 선언까지 합니다. 3대에 걸친 3부자의 핵 정리해봤습니다. (62년이에요) 저게? 북한이 오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와. 이거 뭐 아주 오래된 그 북한의 핵에 관련된 네. 순서를 좀 봤어요. 맞아요. 아니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이제 뭐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국제 사회에서 감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 12호 등등등은 약간 무스탄 엔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그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해서 어떻게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는 개발했는데 갑자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구석기에서 갑자기 반도체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2년 안에. 그러면 이건 도저히 그 북한 기술로는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건데 뭔가 있다. 해서 서방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ICBM의 엔진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ICBM에서 쓰고 있는 C-250이라는 엔진과 똑같은 거예요. 일단 외모가. T-250이라는 건 어떤 엔진이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해서 생산됐던 그런 엔진이에요. 유즈마 슈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미사일 생산 그 계산. 그렇죠.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가 하나 탐사 보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미 2011년도에 북한 스파이 2명이 들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사일 기술을 외부로 유출시키려다가 우크라이나 당국에 체포가 돼서 징역에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이 이제 뉴욕타임스가 탐사 보도를 해서 공개를 한 내용이거든요. 어찌됐거나 갑자기 이제 그 북한의 ICBM 기술이 이제 월등히 높아진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이었다라는 걸 정보를 죠. 근데 이제 보면 북한은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미사일하고 핵기술 그거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외교부에서 각 대사관들의 조국 융성 발전 자료라고 북한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산업 스파이죠. 1순위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상대국 기술을 말하자면 절취해서 획득해서 절취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획득을 해서 조국에 보내라.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게 구소련 붕괴입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핵을 만들던 기술자들, 미사일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 한 달에 $5,000씩 월급을 줄게. 그리고 모든 체류비를 다 줄게. 평양 가자. 그래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때 아마 원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고 네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말한 것처럼 맞는 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핵 기술은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가고 미사일 엔진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가요. 만들어보고 쐈는데 98년인가 97년인가 실패를 해요. 근데 어쨌든 또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정말 그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아무 어떤 그 정말 정반대로 역행하는 거죠.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2분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북한이 역행한다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분위기 제대로 탔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미국과 세계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이 시점 혼란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게 북한으로는 최적기의 타이밍이죠.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은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담은 줄이고 싶으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가장 갈등이 정점인 이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는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도발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죠. 두 번째,
러시아 푸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중국이 외교부 입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기권 표시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중국보다 더 나갔어요. 반대를 표시했어요. 그럼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중국보다 북한이 더 고맙네. 나중에 중국이 북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가 북한 더 챙겨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미묘하게 우리나라 대선과 일정이 겹쳤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북한은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아무 관심 없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ICBM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메시지를 내던진 거죠. 더 나아가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핵무기 이참에 완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같은 사이클을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이클이냐? 2017년하고 2018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죠? 2017년에는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2차례나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랑 서로 뭐 화염과 분노, 뭐 늑다리 서로 말의 전쟁을 하는데 계속 미사일 실험도 해요. 14차례나 2017년에 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의 구름, 위기감이 있으니까 2018년 1월 1일에 자세를 확 바꿉니다. 북한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남 관계 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위험이 있으면 북한한테는 그게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2017년과 똑같이 2022년 동안은 계속 도발하고 군사력 강화하고 ICBM 테스트도 하고 핵실험도 해서 최고로 긴장을 높인 다음에 갑자기 180도 선회를 해서 2023년 1월 1일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정상회담 한번 하자. 평화를 논의하는 게 뭐가 잘못되는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023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